장시간 서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운동을 하거나 조금만 무리를 해도 아플 때, 그리고 접질렀을 때 그 통증이 좋아지지 않고 계속 안쪽이 아플 때, 이 세 가지 증상이 있을 때는 부주상골 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이 오셨는데 농구를 하다가 발을 접지르셨는데 발 안쪽이 계속 아프셨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단순 염자로 생각을 하고 계속 약도 먹고 했는데 계속 낫지를 않고 발 안쪽이 계속 아프셨던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없어야 되는데 뼈 조각이 하나 더 보인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고 많이들 오세요. 이거 꼭 수술해야 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를 많이 찾아서 오십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뭔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주상골 증후군은 말 그대로 주상골이라는 뼈 옆에 부가적으로 있다고 해서 부주상골인 거거든요. 그 부주상골이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이제 통증을 일으키면 그게 이제 부주상골 증후군이 되는 겁니다. 정상인 중에서도 내가 부주상골이 있는 걸 모르고 평생 지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주상골이 있다고 해서 이걸 꼭 치료를 꼭 하셔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부주상골이 말썽을 일으키는 놈인지 안 일으키는 놈인지 그거를 꼭 판단을 하시는 게 그게 이제 치료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주상골은 1형, 2형, 3형이 있는데 작은 건 1형,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건 2형, 그리고 커서 완전히 주상골에 뼈처럼 붙어 있는 걸 이제 3형이라고 하는데 임상적으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건 거의 2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주상골이 왜 생기는지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을 저희가 명쾌하게 아직까지는 해결을 못하고 있고, 부주상골이 있다고 해서 아까 꼭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부주상골이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가장 쉽고 명쾌한 방법은 부주상골을 눌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주상골을 눌러보면 조금만 눌러도 굉장히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경우는 내가 부주상골에 문제가 있고 부주상골 증후군이구나 라고 쉽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발은 오밀조밀한 뼈가 굉장히 많아서 옆으로 조금만 가도 전혀 다른 뼈가 나오고 1cm만 옆으로 가도 힘줄이 나오기 때문에 눌러보실 땐 정확한 부위를 만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병원에서 직접 부주상골에 대해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진단은 제일 정확하실 거예요. 부주상골은 생기면서 바로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니고 접지르시거나 무리한 활동을 하시면서 꾸덕꾸덕하게 눌러붙어 있던 뼈가 미묘하게 움직임이 생길 때부터 이제 증상이 생기시는 거기 때문에 부주상골 증후군을 갖고 계신다고 해서 예방적으로 치료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일단 증상이 생기시면 초기에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가성비가 있는 방법은 기부스 하시는 거예요. 기부스를 하면 미세한 움직임이 적어지고 다시 예전처럼 꾸덕꾸덕하게 붙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물론 100% 성공률을 가지는 건 아니지만 가성비적인 면으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기부스를 한 3, 4주 정도 하게 되는데 통기부스 하면 상당히 불편하시긴 하지만 초기에 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얼음찜질도 하고 물리치료나 아니면 주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그리고 이제 맞춤 깔창 같은 거를 처방을 해서 부주상골에 가는 압력이나 부담을 줄여주는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런 치료를 하면 되게 또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계속된다. 그러시면 이제 정밀 검사도 해보시고 수술적인 치료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부주상골 증후군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내가 평발 교정을 같이 해야 되는지를 꼭 저희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주상골 증후군은 평발이 되는 걸 막아주는 후경골건이라는 힘줄이 부주상골에 붙어 있는데, 부주상골 수술은 단순히 그 뼈를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주상골에 붙어 있는 힘줄을 옆에다 다시 옮겨서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술 자체로는 간단하지만 힘줄이 다시 튼튼해져서 붙을 때까지는 4주 이상의 고정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술은 간단해도 환자분들이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시기가 조금 있습니다. 부주상골만 수술하시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힘줄이 발 아치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거든요.
힘줄이 기능이 떨어지면은 그 힘줄을 보강해야 될 수도 있고요. 평발이 동반돼 있으면 그 평발을 같이 교정을 해줘야 부주상골이 있던 그 힘줄에 가는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주상골 증후군만 수술했다가 평발이 있던 분들은 계속 통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부주상골 증후군을 하면서 평발 교정 수술을 같이 하셔야 되는지를 꼭 감별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부주상골 수술을 하고 나서 통증이 좋아질 때까지 시기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런 것들은 조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뼈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부주상골 증후군, 부주상골에 붙어있던 힘줄을 옆에다 옮겨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튼튼해질 때까지는 통증이 조금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시고 나서 통증이 6개월, 어떤 분들은 뭐 몇 달 이상 통증이 조금 남아있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수술 전보다는 많이 좋아지시지만 통증이 좀 오래 갈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주상골 증후군이 있는 분들 중에 일부는 발목을 자주 접지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두 번이면 운 좋게 넘어가시지만 반복적으로 접지르다가 부주상골 발 안쪽까지 충격이 가게 되는 건데, 그런 경우는 잘 접지르는 걸 같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래서 부주상골 증후군을 비수술적인 치료로 잘 해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또 다치시면 또 그렇게 되시고 완전히 난치성으로 바뀌어서 결국 수술로 가시게 될 수가 있으니까, 발목에 대해서 잘 접지르시지 않도록 발목 불안정에 대한 재활을 꼭 같이 동반되게 해주시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주상골 증후군은 활동을 조금 조절을 해주시고요. 다시 재발하지 않게 그런 운동치료 같은 것들을 해주시는 게 제일 가성비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